예, 안녕하십니까. 이거, 요것도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방송을 하는데, 뭐, 장치가 뭐, 어쩌고저쩌고 뭐가 뜨면서 그냥 재부팅이 돼버리더라고. 하여튼, 뭔가가 충돌이 일어나서 그러는 걸로 보이는데, 방송도, 아프리카 방송도 그렇고, 요 유튜브도 그러고, 쉬운 상황은 아니네요. 이게 이게 그렇다고 이제 뭐 포맷을 해버릴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네요. 이제 내가 이거를 깔아서, 하는 상황을 알면은, 뭐 아무 상관이 없는 건데,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쉽지가 않네요. 일단 시장 한번 봐볼까요? 이, 뭐라고 얘기해요? 얘기했어요. 아마도 여기서도 유튜브에서도 저번 영상 올릴 때 얘기 좀 했던 거는 같은데, 이 방송에서 계속 얘기했어요. 방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전쟁은 나버리는 게 좋고, 자, 나지 않고 그런 대치 상황에서 급등락 계속해서 찌라시에 따라서 할 때마다 일단 급락하면 저가 매수, 반등 나오면 팔아먹고 계속해라. 계속 그러다가 전쟁 나면은 이 주식시장이에요. 제일 큰 낙제가 뭔 줄 아세요? 불확실성 1번이. 2번이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른 거. 그거예요. 자, 그러면은 큰 이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거잖아요. 막상 나버리면. 그 사실은 잔뜩 노리고 있어요. 매일 급락 나오면 저가면서 계속 해다가. 자, 요날 요랬는데 이제 터졌단 말이에요. 그럼 금요일 날, 어, 이, 사실적으로 한번, 어, 더 급락이 나와버리는 상황이다 하면은, 어, 일단은 방송에서는 자, 30% 무조건 저가 매수. 들어갈 물량의 30% 저가 매수. 그렇게 이제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 목요일 날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프리카 TV에서. 근데 금요일 날 갭 띄워버렸어요. 갭을 띄워버렸는데, 어, 그리고 그 30% 하라는 그 이유는, 어, 이게 지금 거의 전면전으로 막 가는 상황 됐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갈 걸로 봤었고, 그, 분리 독립한 지역, 그쪽에서 일단 해서 그 정도에서 교전 정도 일어날 걸로 봤는데, 완전히 밀고, 거기를 평화의 지금 보낸다 한 게 바로 그냥 밀고 들어가 버리는 상황이에요. 어쨌든, 주말에 상황도 보고 이제 할라 했는데, 이제 아주 그냥 불확실성 해소로 해서 막 때려버리는 거예요. 벌써 미국 시장 막 급등 나와버리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계속 얘기했죠. 전쟁 나버리면 그날 저가 매수 그냥 하면 되는 거다. 그날 많이 빠지는 거예요. 전쟁 났다 하면. 자, 저가 매수 하면 된다. 재료 소멸이다. 불확실성 해소다. 얘기를 했는데, 어, 계속 매수하라, 저가 매수하라. 그 얘기 하면서도 미친놈이라고 했어요. 내가 미친놈으로 보일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데이터.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은 다 알지. 그것도 막 비유도 해줬잖아요. 북한에서 자 미사일을 쏘았다 전에는 그냥 장급락 나왔잖아요. 지금 쏘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안 나와요. 급락 안 나온다고. 그게 왜 그런가요? 내성이 생겨서. 이것도 계속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 만약에 전쟁이 안 나고 그런 식으로 대치 상황으로 간다 해도 찌라시에 급등락 계속 하는데, 다음 주 정도 되면은 변동폭이 줄어들 것이고, 그 다음 주 정도부터는 큰 의미 없을 거다. 왜냐? 내성이 생겨가니까. 다음 주 정도 가면 조금씩 내성이 생겨가고, 그 다음 주 정도 가면 그냥 내성이 어느 정도 이상 생기는 거거든.
그럼 뭐 쏘았다, 뭐 총격전 벌였다 하면 약간 출렁있다가 바로 회복. 뭐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전쟁은 났어요. 자, 불확실성 해드니까 이렇게 막 그냥 바로 말아버리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런 부분은 계속, 그러니까 방송이라도 방에 녹음 뭐 계속 해놨고 그 방송에서도 계속 얘기한 거니까 그런 걸 한번 보세요. 뭐 막 겁내서 막 움츠러들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데이터가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어렵게 막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근데 자, 팁을 하나 드리자면 금요일 날 그러니까 이제 토요일 새벽이 되죠. 이 미국 시장은 다시 이제 다 급등들을 했는데 우리 시장은 좀 아쉬운 면은 있어요. 우리 시장은 이제 주말 걸려버려서 시장이 안 열렸어요. 그게 좀 아쉬워요. 왜? 그건 아실 거예요. 그 정도는. 자, 그 급등한 이유는 어 이제 그러니까 서로 회담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들 돼갖고 급등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회담 깨졌죠? 깨졌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시장은 반영도 되기 전에, 우리 시장이 만약에 그게 목요일날 그렇게 돼서 금요일 장이 그렇게 열렸다 하면은 하루 더, 그러니까 하루씩 앞당겨졌다, 이런 상황이. 그러면 이게 한 번 더 이렇게 급등각이 한 번은 나오는 거예요. 다 급등들 했잖아요. 유럽이고 미국이고. 이렇게 됐을 건데 굉장히 아쉽죠. 그 재료는 끝나버리고 이제 악재가 돼버렸잖아요. 그 호재로 땡겼는데 이제 회담 안 한다고 이제 이제 어긋장나서 이제 다시 뭐 전면적으로 공격한다. 그러니까 그게 뭐 하나의 쇼인지 뭐인지 몰라도 어쨌든 그 회담한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급등을 시켜놨단 말이에요. 그 금요일장에 미국 시장이라든가 유럽 시장이. 근데 이제 그게 나가리가 돼 버렸어요. 이 얘기는 왜 하냐? 그리고 뭐 좀 전에 금방 뭐 북한에서도 탄도미사일 쏘았다 하네요. 자, 막 북한에서 쏜 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큰 의미 없는데 그게 여러 가지로 겹쳐지다 보면 심리적으로, 자, 일단은 회담은 깨졌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지금은 큰 불확실성은 해소가 됐기 때문에 큰 악재는 제거가 된 거예요. 그 와중에 돌아가는 상황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성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월요일 날장에 이제 우리는 당연히 올라갈 걸로 보고 있었는데 이제는 반대로 생각해 볼 여지도 있단 말이에요. 회담은 깨져버렸으니까. 자, 그러면은 이렇게 월요일 날 많이 이렇게 뺀다. 그러면 이것도 당연히 저가 매수 기회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면 이 부분은요, 데이터가 다 나와 있는 부분이거든. 이거는 스스로들 공부하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지나간 거. 그리고 간단하잖아요. 북한만 예를 들어도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이 심리 게임이거든. 이 주식이라는 게 심리전이에요. 심리전. 심리가 많이 위축되면 조그만 악재에도 엄청난 변동성이 나오는 거고, 그게 자꾸 반복되다 보면 내성이 생기면요, 그 흔들림이 거의 없어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항상 본인들이 아셔야 돼. 자, 뭐 증권 TV고 이런 데 봤을 때 막 이 배치 상황 있을 때 매수하라는 사람 한 명이라도 봐봤나요? 없을 거예요, 아마도. 뭐 현금 비중 늘리고 뭐 경계하고 뭐고 이런 얘기만 했겠죠. 매수하라는 사람 봐봤어요. 이 막 이 시국에. 그러니까 난 분명히 이거 매수하라고 하면서 너 저가 매수 계속 해라. 받는 나면 팔아라. 대신에 짧게 잡고 해라. 하면서 난 미친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까지 얘기를 했어요. 배에 나와 있는 것들이라서 그래요. 자, 그러면, 그리고 전쟁 나면 끝이다. 얘기했죠. 전쟁 나니까 끝나죠. 그 불확실성이 해소되니까 끝나는 거예요. 그런 그 원리는 알고들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런 거 보다 보면은 답 안 나온다고 뭐 계속 경계만 하라 하고, 대신에
시장 계속 가냐? 그거는 아니에요. 계속 못 가요. 어쨌든 뭐 엊그제 방송에서도 얘기한 거예요. 어쨌든 어 반등은 진행된다. 그 반등 목표치도 좀 올렸다고 했잖아요. 그 자료에 이게 바뀌게 되면 바로 난 얘기를 해요. 아, 이게 흐름이 이래서 이걸 그 앞에서도 시장을 3월달에 엄청 좋게 얘기하다가 딱 이날부로 뭐라고 해요. 딱 이제는 시장 좋게 안 봅니다. 왜냐하면요 주식은 잡아줘야 될 자리는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건 무조건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 데서 맞아버리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맞아버리죠. 이 밑에서 노는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그럼 여기서 계속 가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건 반등. 반등 나고 다시 다 되돌림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엄청나게 좋게 본다. 그건 이젠 아니에요. 그 되돌림이 나온 상태에서 이제 하방 잡는 과정이 나올 거예요. 거기서 하방이 잡힌다면은 그래도 최소한 이 앞에 고점 돌파 시도 정도는 할 수 있다. 그 다음은 그 다음에 봐야 되고, 하지만 지금은 올라오는 거는 무조건 챙기지 못하면 다시 다 도로 토해낸다. 이거는 거의 확실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지금은 이거를 이만큼 올려놨잖아요. 이 밴드를 이렇게 올려놨어요. 최대치는 한 950 정도의 코스닥 기준으로 올려놓은 건데, 반등 목표치를 기본이 한 920대 이렇게 해서 올려놓은 거예요. 그럼 이 정도까지는 와서 꺾여도 뭐 이 정도까지는 오지 않겠나. 좀 더 치면 한 950 언저리 때까지는 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월요일 날 이렇게 만약에 내린다. 이거 오를 걸로 다 보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뭐 회담이 나가리 됐으니 이건 봐야 되는 거예요. 월요일 날 이게 왜냐면 그 호재로 땡긴 건데 그게 나가리가 됐으니까 미국 유럽은 그 호재로 땡겼단 말이에요. 금요일 날은. 근데 그게 나가리 됐으니까 이제 악재로 작용해서 이렇게 뗄 수 있는데 그러면은 저가 매수 기회를 잡으면 됩니다. 이 주식을요 이기려고도 하지 말고요 많이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거는 데이터를 그냥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건. 그러니까 계속 이건 저가 매수 올라오면 이 대치 상황이 계속 진행되면 오히려 더 먹을 수 있다. 왜냐면 찌라시가 계속 나오니까 악재 나오면 빼잖아요. 근데 밑에는 잡아준단 말이에요. 저가 매수예요. 그러니까 자 땡기면 많이 가나요? 못 가잖아요. 계속 그랬잖아요. 이거 전쟁 나기 전까 이거 보세요. 이거 오르락 내리락 계속. 자, 이 상황에서 전쟁 나버리면 해소되는 끝나는 거다. 불확실성 해소 끝. 자, 그러니까 불확실성 해소 딱 끝나버리잖아요. 전쟁 막상 나니까. 자, 이렇게 빼고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사실은 이 금요일 한 번 더 빼면요 아는 사람들은 나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30%만 일단 들어가는 건 주말 그런 상황도 있고 봐야 되니까 대응 안 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는 사람들은 아마도 여기서 한 번 더 이렇게 뺐으면 금요일 날 뺐으면 올랐는데 빼갖고 시작을 했으면 아마도 거의 뭐 현금 안 들고 다 들어갔을 거예요. 대응 되고 이 스킬이 되고 매매 스킬이 되고 대응 알고 이런 흐름을 아는 사람들은 아마도 다 준비해 갖고 있었을 거예요. 싹 들어가려고. 그런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거는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뭐 기본적으로 했을 것이고 대응 안 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은 혹시라도 이 주말에 상황이 안 좋은 쪽으로 이제 흘러가게 되면은 또 한번 내리치고 하면은 또 대응 안 되는 사람들은 또 난감하잖아요. 그래서 대응 안 되는 상황에서 본인이 누구보다 잘날 거 아니에요. 내가 스킬이 모자라고 매매 스킬이 좀 떨어지고 장중 대응이 뭐 일 때문이든 뭐 때문에 안 된다. 쉽게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조심조심 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게 살아남는 길이에요.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
종목을 그때 얘기했던 것들 한 번 더 봐드리고, 새로운 종목도 뭐 전쟁 중이라도 뭐 어쨌든 뭐 시장 때문에 내렸네 올랐네 뭐 이런 거 그럴 거면 종목 올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시장 때문에 뭐 내려왔네 올라갔네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종목을 한번 그때 올렸던 것들도 한번 해보고 AS 해보고 저기 가볼게요. 그 전에 올렸던 것들부터 해볼까요? 이 흥국 FMB 이것도 요날 얘기했죠. 저 월요일 날 일부 그러니까 수익권 이것도 올라왔으니 팔고 일부 팔고 어 일부 갖고 해봐라 했는데 요거는 아 흐름이 어, 좀 여기서 밀리면은 흐름이 좀 깨질 것 같아요. 깨질 거. 뭐 그러니까 절반 딱 일부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한 절반 챙긴 상태에서는 어쨌든 재매수는요. 지금 바로 재매수는 어, 하지 마시고 어, 뭐 일부 챙겼으면 나머지 거는 한번 기다려 보시고 본전 다시 올라오면은 어, 정리를 여기 잡아줬죠. 뭐 한 4,350원을 잡아줬네요. 4,500원 이밴드. 이 정도에서는 정리를 하는 게 좋아 보이네요. 뭐 왜냐면 뭐 시장 이런 거 상관없이 흐름이 크게 안 근데 이런 종목들은 가벼우니까 이게 아마도 마켓 컬리 상장일 수도 있어서 그런 거 하나 뜨면 뭐 상도 갈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지금 이 자리만 잘 지켜준다면 기자 한번 오고 지켜볼 만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깨져버리게 되면은 이 흐름이 깨지면은 별로 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감안하시고 대응 잘 해보시고요. 어, 뭐 웅글루드 앱은 뭐 얘기했고 이 만원 언더에서 다 일단 챙기라고 했어요. 여기 뭐 일부 들고 있다 그러면은 여기 아까 이것도 얘기했죠. 뭐 여기 이 정도 오면은 이런 장에서 땡큐에서 챙겨야지. 이 정도 많이 올라왔으면은 그 뭐 일부라도 들고 있다 하시면 어차피 지금도 당연히 수익권이고 뭐 일부 챙긴 거면 이게 뭐 대박이지. 이 장에 1,500원에서 한 11,000원 여기까지는 봐보는데 봐보세요. 여기까지는 봐보는데 대신에 이거는요 한 9,500원 넘어가면 익절은 잡으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가다가 이거 못 넘어가서 꺾이면은 또 시간이 제법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응하시고 유일하게 손실 나고 있는 거 손실 나고 있다고 얘기한 거죠. 3위 PHK. 그나마 이거 여기서 더 빠지면은 분명히 그러니까 이런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 앞에 방송에도 봐보세요. 여기 깨지면 좀 이게 이렇게 밑으로 열어놓고 봐야 된다. 분명히 얘기했죠. 이 갭 정도 메꿀 것 같다. 여기까지 어, 했는데 여기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여기 일단은 잘 지켜줬잖아요. 예. 안 무너지고 그래 반등 그러니까 이렇게 반등 나오는 거예요. 요거는 뭐 그냥 뭐 하여튼 13,000원 언더에서 일단 한 절반 이상 쳐내시고 아니면 싹 정리하시고 하시던가 막 치고 나갈 흐름이 왜냐면 이거 금요일날 장대 봉을 하나 세웠어야 돼요. 어쨌든 이렇게 세워줬어야 되는데 좀 거래도 좀 약하고 하니까 그 정도에서 일단 정리하고 다시 보는 것도 괜찮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음, 그리고 보성 파워텍은요 시에 상가스 이것도 그러니까 일부 이제 챙기라고 했잖아요. 뭐 흐름 좋았잖아요. 이거 뭐 수익도 많이 줬잖아요. 자, 요거는 4,300원에 4,500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제 월요일 날 이제 일단은 상을 갔으니까
시외 상을 갔다고요. 이거는 들고 있으면은 어, 그 정도 갭을 거니까 상승 내게서 그것까지는 내가 안 가르쳐 줄게요. 그건 뭐 저 방에 와서 물어보면 그 방에는 다 그 원리를 가르쳐 줬는데 뭐 여기에 뭐 그렇게까지 뭐 내가 뭐 그 힘들게 공부한 거를 뭐 이렇게 이런 데서 다 뭐 가르쳐 줄 이유는 없고 어쨌든 이 정도에서 정리하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뭐 그러니까 갭을 얼마큼 상승력 뭐 얼마큼 띄울지는 봐야 되는 거고 그 상황에 따라서 잡는 구분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계속 공부하면서 스스로 아세요. 그게 정답일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거는 뭐 하여튼 월요일 날 갭을 세게 뭐 일단 상한가 갔으니까 시에 상을 갔으니까 세게 띄울 거야. 이쪽이 이 원전 풍력 이쪽들이 세게 이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거예요. 전쟁하고 관련이 있는 건데 이제 그쪽에 러시아 가스를 이제 최대한 이제 줄이려면은 이런 것들을 키워야 되니까 그리고 태양광보다 왜 이쪽이 세냐? 당장 태양광은요. 그 유럽 쪽은 뭐 날씨하고도 잘 안 맞나 보더라고 효율이. 그러니까 오히려 풍력이 좀 더 효율이 더 나오는 모양이더라고. 원전은 뭐 이미 검증된 거고 뭐 엄청난 효율이 나오는 게 원전이고. 그러니까 이 원전도 시외 상가고 이제 원전 쪽으로 원전 풍력이 막 저기 이슈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뭐 태양광도 조금 움직이긴 하는데 좀 약하긴 하죠 이런 것들에 비하면. 한 번은 때릴 거예요. 그러니까 때릴 때 잘 이거는 전량 정리를 한 다음에 다시 보고 그러게 좋아요. 한번 때리면은 잘 챙겨서 남은 물량 싹 정리 잘 해 먹으세요. BY 파워, BY 파워도 뭐 일부 뭐 정리하라고 해서 뭐 했을 거고 나머지 거는요 치면 이것도 그렇게 힘이 세지는 않아요. 보니까 여기서 뭐 이 박스로 뭐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것도 나머지 거는요 한 뭐 여기까지만 봐보세요. 한 15,000원 언저리 때. 이 정도. 대신에 이제 뭐 한 14,500원 넘어가가면 저 일절 라인 잡으면서 여기까지 봐보세요. 뭐 너무 많이 뭐 흐름이 여기서 치고 나가야 되는데 뭐 그러니까 시장 여파는 있지. 하지만 뭐 시장이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런 핑계밖에 안 되는 거니까 뭐 그런 얘기 할 의미도 없고 뭐좀 간주식이 가잖아요. 근데 이번 시장이든 많이 못 갔지. 저 테마 걸린 종목 그쪽에 뭐 저 가스니 뭐 이런 쪽이 많이 간 거고 곡물 이쪽 한 거고 이 외에는 이 선박은 한 건데 이들 선박한 건데 그래도 뭐 시장이 어쩌고 저쩌고 뭐 얘기하는 거 큰 의미 없어 보여서요. 어째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뭐 코스메카는 어쨌든 요 17,000원 언더 이 밴드 안에서 정리하라고 했던 것 같은데 18,000원 이 밴드 나머지 건 수익은 뭐 어마어마하게 났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근접 16,000치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만 원에 만 원 오면은 파세요 오면은 9,990원 가도 만 원 날라서 안 팔아.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줘 그럼? 17,000원을 갔다가 와야 되는 건가? 거의 근접했다가 내려가는데도 가만 이거 안 나서 안 팔았다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본인 스스로 그는 저 내가 주식을 그 정도 되면은 주식을 일단 접고 계좌에 돈을 뺀 상태에서 공부한 다음에 하는 게 맞아요. 그거는 뭐 할 필요가 없잖아. 그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만 원을 팔아도 만 원 안에도 9,990원 가도 만 원 안에서 못 팔았다는 그런 거랑 똑같아. 최소한의 기본적인 흐름은 볼 줄 알아야지. 야, 그렇게 이제 아시면 되고 지금이라도 뭐 챙기면 되는데 이거는 여기서 바로 못 뚫리면은요 이거 시장과 상관없이 일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장 내려올 때 이거 올라갔잖아요. 좀 뺄 걸로 보이는데 빼면은 좀 뺄 걸로 보여요. 빼면은 한
15,000원 밑에서 15,000원 밑에서 부터 한번 보는 건 어쩐가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 아, 홈메탈은 목표치 다 왔네요. 이거는 얘기했죠. 이거 잡아놓은 게 있네 여기. 이거는 5,100원에서 5,250원 요렇게 잡아놨네요. 자, 이거는 목표치가 왔어요. 오니까 꼬리 맞고 밀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가고 말고는 나중 얘기고 이렇게 하면 큰 수익이 났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저 잘 챙겨 먹는 게 장땡인 거예요. 뭐 잘 챙겨 먹었으면은 뭐 축하할 일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봤던 거 오디텍. 오디텍은 음 요거는요. 요거는 애매하단 말이야 이거. 요거는요. 7,000원. 원래 이게 실전 매매에서 종가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종가 얘기는 진짜 할 필요 없는 얘기인데 종가로 봐라. 뭐 종가보다 뭐 하한가 가는데도 종가로 보라고 해서 그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전에서는 장중 기준으로 이제 잡아야 되는데 이거는 여기서 무조건 어쨌든 이건 무조건 넘어가 주지 않으면 이거는 재미없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탄력 붙였어야 돼. 넘어가면은 아마도 이 추라인은 쉽게 할 건데 못 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오래 머무르게 되면 밀리면 절대 안 돼. 밀리면 많이 밀릴 거예요. 야, 그거는 감안하시고 보세요.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예, 그 방향을 잡아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컴퍼니 K. 자, 컴퍼니 K는요. 요거는 요렇게 한번 잡아보세요. 이거는 어 8,000원에서 8,000원 8,000원 밑에서는 만약에 이게 1차적으로 예를 들어 들어가 있다 하면 8,000원 밑에서는 한번 이 라인은 안 깰 걸로 보이는데 한 8,000원에서 한 7,000, 한 750원 이 밴드 안에서 추매를 한번 해보는 건 어떤가 싶어요. 요 정도에서 한번 추매를 한번 온다면 안 온다면 들고 있는 것만 이렇게 봐보시고 온다면 시간은 좀 걸릴 거는 같아 보이긴 하거든요. 이건 박스로. 근데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박스인데 이 이걸 잘 그려드릴게요. 이거를 자 보세요. 자 박스 하단 상단 하단 상단 하단 왔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돌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는 돌려줘야 되지. 여기서 밀리게 되면 밀리면은 어쨌든 좀 더 빼긴 빼는 거예요. 좀 빼는데 한 그 7,500원 언더까지도 열려 있긴 한데 뭐 들어가는 거 그거 다 기다리다 보면은 못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8,000원에서 한 7,750원 이 밴드에서는 한번 음, 추매도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그냥 들고 여기 안 논다면은 들고 있는 걸로 해서 이 박스 매매 해보세요. 박스 매매. 어쨌든 박스 매매로 대응 한번 해보는 건 괜찮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국순당이는 뭐 이거는 너무 많이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했는데 그때마다 이건 뭐 다 성공을 한 거예요. 지금도 그때 이거 다시 올리면서 얘기했죠. 이게 이게 10,000원까지는 쉽지 않을 수 있으니까 만 500원 밑에서는 해라. 뭐 내려오면은 올라가잖아요. 내려오면 올라가잖아요. 그냥 계속 먹는 거라. 이건 사고팔고라고 계속 방에서도 얘기하는 거. 계속 처음에 여기서는 이 우크라이나 어쩌고저쩌고해서 막 밀리고 할 때도 자 10,000원 언더 오면 해고 팔아먹고 반등 나면 팔아먹고 계속해라.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 그건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이유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거는 방향을 확실히 잡을 때까지는 사고 팔고 안 하면은 바보 되는 거예요. 그럴 거면 할 필요 없고 그냥 계속 이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 이 흐름이 나오는 건데 여기서 가만두고 있으면 맨 마찬가지가 됐잖아요. 근데 사고 팔고 하는 매매를 했으면 날마다 이렇게 먹을 기회를 줬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어쨌든 국순다이는 오늘도 다시 마찬가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1,500원에서 10,000원 이밴드에서는 들어가 보시고, 자, 들어가 보시고요. 여기서는 안 놓으면 이제 늦은 거고, 뭐 계속 이거는 계속 했던 부분이니까요. 들어가 보시고, 11,000원 언더 오면은 일부 뭐 3분의 1에서 최소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는 챙기고 도로 내려오면 그 챙긴 걸로 사고 그냥 가면 그거 갖고 나머지 그 남은 거 가지고 뭐 룰루랄라 하시면 되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새로운 종목을 조금 봐드릴게요. 이거는 요거는 우림 PPS라고 전에 우림 기업이에요. 우림 기업인데 이게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지금 뭐 엮여 있을 건데 얘들 감속기 만드는 회사인데 기술은 괜찮아요. 근데 이게 얘들이 지금 미국에 지 쪽으로 들어가 아마도 그 세일가스 하는데 그쪽으로 납품이 많이 됐었어요. 과거에는 지금도 뭐 되고 있겠죠. 그쪽으로 납품이 많이 됐었고 그 세일가스 그쪽 이슈도 있고 왜냐면 미국도 이제는 세일가스를 팍 올릴 거란 말이 더 이제 바이든이 되면서 뭐 친환경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 뭐 석유도 그렇고 세일가스도 그렇고 예 많이 이제 판에 이 생산을 많이 하진 않고 있는 상황일 거예요. 근데 이제 러시아 부분이 이제 있다 보니까 유럽으로 이제 이쪽을 계속 이제 공급을 양을 늘릴 수가 있어요. 그 이슈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로봇 이슈로 이거 상한가 갔을 거예요. 이 앞에선 삼성 로봇. 이게 얘들이 삼성 중공업하고 그냥 로봇에도 다 들어가잖아요. 감속기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로봇주들도 관심 있게 봐야 되거든요. 근데 뭐 이제 막 상한가고 이미 막 다 날라가 버렸으니까 이제 후발주를 봐야 되는 거 어쩔 수 없어요. 대응 되는 사람은 그거 따라 하는 거고 단타로 치고받고 대응 근데 그거를 내가 얘기해서 이걸 합시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항상 그렇게 이제 이미 가기 전에 나는 길목 잡는 거를 얘기는 해요. 이게 대장주가 안 간 상태면 딱 그거를 얘기해요. 근데 가버린 상태에서는 그걸 얘기하면은 그건 대응 안 되면 이런 거 뭐 한 5% 빠질 때 그건 뭐 한 15% 20% 빠지잖아요. 그만 많이 갔으니까. 이거 변동성이 세단 말이에요. 그런 거. 그러니까 대응 안 되는 사람 대부분 안 될 건데 대응들이 그러면 가만 안 있어서 크게 당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는 없다. 뭐 로보 같은 거 상황 같잖아요. 그걸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걸. 그러니까 그런 걸 이해하시고 이거 관심 한번 가져오세요. 왜냐면 이건 뭐 이제 뭐 아직은 뭐 바닥주 개념으로 해서 관심 한번 가져보시고
뭐 아직은 뭐 괜찮아요. 아직 이거 뭐 수렴되고 하는 상황인데 이거 넘어가면은 시세는 한번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관심 한번 가져보시고 어, 내가 봤을 땐 그래요. 좀 빼주면 좋긴 좋겠는데 4,500원 언더 정도 딱 오면은 한번 딱 뭐 어쨌든 뭐 그냥 뭐 시가에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뭐 시가에 들어가기는 좀 그렇긴 하네. 약간 왜냐면 월요일 날 좀 뺄 거예요. 그러니까 서둘러서 막 들어가 볼 필요 없고, 뺄 수도 있어요. 월요일 날 이제, 어차피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 상황이 바뀌어 버렸으니까. 어쨌든 4,500원 언더 정도면 좋은 그림 나오는데 여기까지는 안 줄 수 있고, 약간 뭐, 빼면은 뭐 서둘러서 막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싶어요. 그렇게 해보시고, 그래도 기본적으로 한 5,500원에서 뭐 한 6,000원 이 밴드 그러니까 이런 밴드를 잡을 때는요 어떻게 하느냐 5,500원 더 달라면 최소한 3분의 1 절반을 챙기는 거예요. 그 나머지 거는 그때부터 익절 라인을 잡으면서 6,000원까지 보는 거예요. 나머지 거는 아니 가다가 꺾여버리면은 그럼 아유 이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항상 스탑로스 걸어 놓으면서 진행을 시키는 거예요. 그 정도도 못하면 주식을 하면 안 돼요. 그런 대응도 나는 안 된다. 그럼 주식하지 말아야지 무조건. 아니면은 그냥 삼성전자 같은 거 사서 오르고 내리고 따지지 말고 딱 덮어 놔두셔야 돼. 그게 살아남는 길이에요. 안 그러면 못 살아남아요 이 바닥에서. 어쨌든 그렇게 한번 봐보시고 이거 그리고 이거 하나 더 저 봐드릴게. 이건 근데 조금 지금 들어갈 상황은 아닌데 한국카본이라고 이건 뭐 조선 그 본행 LNG선 본행 그쪽으로 매출이 많이 나오는 거고 근데 얘들이 이 이거를 보는 이유를 설명 이게 동성 하이텍이랑 좀 비슷하게 이제 사업을 하는 건데 얘들이 좀 이제 뭐 나름대로 많이 가 있어요. 뭐 시장 안 좋다 해도 이거는 바로 들어가면 크게 물릴 수는 있어 보여요. 바로 들어가면 안 되고 이런 거는 바로 들어가면 안 돼요. 내가 봤을 땐 한 11,000원 언더서부터 여기서부터 이 정도 오면 절반 들어가면 절반이고 나머지는 좀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아 보이고요. 안 놓으면 말고 이거는 바로 여기서 들어가기는 좀 이 저항을 세게 받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그러고요. 이 차는 한 1,500원 밑에 한 뭐 이 정도 한 뭐 1,300원대 뭐 이 정도 오면은 나머지 절반 안 넣으면 이 절반만 가지고 진행하는 게 좋아 보이고요. 지금은 저항을 좀 세게 받고 있는 상황이라 이게 여기서 못 치면은 이거는 좀 밀릴 거예요. 좀 제법 밀릴 수 있으니까 그때 한번 저 봐보시고 어차피 주식은 싸게 사야만이 승률이 높은 거잖아요. 상식적인 거예요, 그거. 못 기다리는 사람들이 항상 크게 물려갖고 맨날 어쩌오리까 하는 거예요. 못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래요. 자, 그리고 한 13,0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이거 넘어가는 것까지는 보지 마시고 뭐 여기까지만 한번 보시고요. 이건 뭐 이 보냉지 말고 얘들이 이렇게 견고하게 이렇게 유지됐던 것은 주가가 견고하게 유지되는 부분은 어 얘들이 이제 뭐가 있냐면요. 이 경량화 이게 얘들을 하는 게 탄수섬유 이쪽이라 굉장히 앞으로는 전망은 좋아요. 하는 사업 자체가 경량화가 이제 뭐 항공 쪽으로도 가고 차량 경량화 그 뭐 수소 같은 쪽도 그런데 다 들어갈 이 뭐가 있다 뭐 풍력 이런 데도 전부 얘들 이게 이 탄수섬유가
무궁무진하다고 이게. 그리고 그거 실질적으로 풍력철도 이쪽은 납품도 하고 있는 걸로 이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 앞으로 지금은 거의 이런 산업재에서 매출이 한 90% 이상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이거 이 LNG 선이나 이 건축 쪽에 이런 쪽에 다 매출이 집중돼 있는데 앞으로는 이게 좀 바뀔 확률이 커요.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그러니까 그 미래 먹거리가 나름대로 이 전망이 좋은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게 진행이 되고 여기서 잘 잡아주는 건데 뭐 그런 것도 반영은 이미 많이 되긴 된 거거든요. 이거 보면은 꾸준히 많이 올랐잖아요. 뭐 시장 뭐 좋네 안 좋네 해도 된 건데 그 어쨌든 그렇지만 아직은 뭐 추세가 깨진 것도 아니고 흐름이 죽은 것도 아니니까요. 한번 해볼 만은 하다. 그렇게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거는요. 손절은 한 뭐 9천 한 뭐 800원 이 정도 라인 정도 잡고 진행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뭐 종가로 보라고는 말을 못 하겠어요. 뭐 그냥 실전은 종가로 보는 건 없어요. 그냥 실전 매매에서 종가 이런 개념은 없는 거. 이건 말하기 좋은 사람들 하는 얘기고 그냥 장중에 이렇게 빼면은 그냥 손절치고 나오는 게 맞지 않나. 그래. 왜냐면 이런 거는 손절도 좀 쳐줘야 돼. 안 그러면은 만약에 물량이 나와버리게 되면 좀 많이 뺄 수는 있어요. 근데 잘 잡아주고 국순당이 비슷한 거예요. 잘 잡아주고 있는데 잘 잡아주고 있잖아요. 꾸준하게 오르고 있는데 잘 잡아주고 있어요. 근데 이게 큰 손 이탈이 나와버리게 되면 크게 그냥 뭐 속절없이 빼버리겠지. 그러니까 큰 손 이탈만 안 나오면 다시 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개념이에요. 많이 갔는데 이것도 많이 간 게 오히려 더 어찌 내가 바닥줄을 많이 얘기는 하는데 여기다 많이 간 거를 매매는 주로 한다고 보면 돼요. 왜냐면 그런 게 편안하게 그냥 아유 뭐 모니터링 하기 귀찮고 뭐 당분간 편하게 가야죠면 완전 바닥주 위주로 해서 그냥 냅둬 버리고 스탑너스 걸어놓고 근데 이런 모니터링 좀 하고 할 때는요 많이 간 것들이 좋아요. 훨씬 좋죠. 그러니까 흐름이 깨지면은 내가 걱정해서 잘 안 눌리는 이유는 이렇게 깨지는데도 손절 안 쳐버리면 이거는 정말 바닥주는 그래도 어느 정도 빼주면 더 이상 안 빠지고 찌글찌글 되다가 금방 올라오기도 하고 하긴 하는데 이런 것들은 큰 손 이탈 나와버리면 속절 없이 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잘 안 눌리는 거야. 대응되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거 위주로만 올리지 센 거 위주로만 올린다니까. 이 중간에도 세잖아. 이런 거 위주로만 올리지. 바닥주는 잘 뭐 얘기도 안 하지. 근데 그게 뻔히 안 될 거 아니까 바닥주 위주로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런 거는 손절, 그러니까 이거는 손절 얘기했잖아요. 지금 여기서도 잘 얘기 안 하잖아요. 이런 거. 안 하는데 이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흐름이 깨지면 이거는 많이 밑으로 많이 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제 아까 앞에서 얘기했지만은 시장은 월요일 날은 반등이 더 세게 나와야 될 상황이었어요. 아까 앞에서 얘기했지만 그게 그러니까 하루만 왔던 게 토요일만 안 걸렸어도 좋았는데 토요일 주말 걸려서 우리 매매를 못했잖아요. 그 엄청난 좋은 호재거리가 이제는 악재가 돼버렸잖아요. 회담 온다 해서 그 급등들 나왔는데 회담이 깨져버렸으니 그래서 빼면은 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빼면은 다시 저가 매수 이렇게 대응하시면 된다. 일단 앞에 설명했듯이 그렇게 대응하면 됩니다. 어쨌든 아무도 그 다음 주에도 성투들 하시고 어쨌든 뭐 상황 보면서 뭐 다음 주에 다시 뭐 영상을 뭐 올려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성투들 하시고 또 화이팅들 하십시오.